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결합하여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간헐적 단식과 운동이 함께 어울리는 이유와 어떤 운동이 적합한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무엇일까요? 간헐적 단식은 일정 시간 동안 식사를 삼가거나 극히 제한하여 섭취한 칼로리를 줄이는 식습관입니다. 이러한 단식은 세포 오토파지라는 생리적 과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세포 오토파지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요. 세포 오토파지는 세포 내부에서 자가 소화 혹은 자가 정비를 위한 과정입니다. 이는 세포 내에 쌓인 손상된 단백질, 구성 성분 혹은 노화된 세포 내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즉, 새롭게 태어난 젊은 세포들이 노화된 세포를 최대한 잡아먹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포의 기능이 최적화되고 세포의 건강이 유지됩니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 식사를 제한하면 혈당 수준이 감소하고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어 세포 내 오토파지 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식 상태에서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글루코스를 사용하는 대신에 지방을 대체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세포 내에서 더 많은 오토파지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일정 시간 동안 식사를 삼가거나 극히 제한하여 섭취한 칼로리를 줄이는 식습관입니다. 이를 통해 체중 감량, 혈당 조절, 심혈관 건강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토파지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장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무슨 장점과 부작용이 있나요?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보고된 장점과 부작용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오토파지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세포를 정비하여 세포의 건강을 촉진합니다. 이는 노화 과정을 늦추고 세포의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오토파지는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오토파지는 지방 연소와 인슐린 민감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일부 연구에 따르면 오토파지는 신경세포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 뇌 건강을 촉진하며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하지만 부작용으로는 단식 중에 영양소 섭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영양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단식으로 인해 혈당 수준이 불규칙하게 변할 수 있으며 당뇨병 환자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식하게 굶을 수도 없고.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지침을 따르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간헐적 단식 방법입니다. 1. 16대 8방식. 하루를 8시간 동안 식사하는 창구와 16시간 동안 단식하는 창구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동안 식사하고 그 이후에는 다음 아침 10시까지 단식을 합니다. 5대2 방식. 일주일에 5일은 보통 식사를 하고 2일 동안은 극히 낮은 칼로리를 섭취하거나 단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반적인 식습관을 유지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단식을 합니다. 3. 오멜렛 방식. 하루에 한 번 단식을 진행합니다. 즉,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단식하고 나머지 시간은 보통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부터 다음날 저녁 식사까지 24시간 동안 단식을 합니다. 간헐적 단식만으로는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저강도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키고 지방을 연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운동은 체중 감량과 대사 속도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헐적 단식과 함께 조합하면 지방 연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강도 간격 운동인 HIIT를 추천합니다. 이는 고강도 운동과 휴식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사를 촉진하고 지방을 연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HIIT는 짧은 시간 동안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실천하기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덤벨, 바벨, 벤치프레스 같은 근력 운동을 권장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신체 구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육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사 활동의 주요 부분이므로 근육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은 체중 감량을 돕는 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근력 운동은
뼈 건강과 신체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면서 유연성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근육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근데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점은 본인의 신체 상태와 목표에 따라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고 간헐적 단식과 결합하여 일관된 운동 스케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 전문가나 개인 트레이너와 상담하여 적절한 운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간헐적 단식과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도 간헐적 단식과 운동을 통해 다시 젊어지세요.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